미제 실종 사건 남겨진 편지. 1화. 윤정 편지를 읽으며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달라. 이게 뭐지? 서명도 없고. 방송작가 윤정은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 적힌 주소는 도시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다. 윤정 문을 두드리며 안녕하세요? 여기 누가 사세요? 이웃 할머니. 거기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남자 혼자 살던 집인데. 윤정 빈집 안을 둘러보며 허허. 완전히 비어있네. 벽 한쪽에 커다란 글씨로 쓰인 메모가 눈에 띈다. 혼인신고를 하면 함께 살고 아니면 영영 못 본다. 윤정 중얼거리며 이상하네. 왜 이런 말을 벽에다가. 윤정이 방안을 더 자세히 살피다가 벽장 뒤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윤정 놀라며 이게 뭐야? 벽장 뒤에서 나온 것은 기호와 외국어가 뒤섞인 수상한 노트였다. 페이지마다 알 수 없는 암호와 함께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윤정 노트를 넘기며 6월 15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윤정은 직감했다. 이 익명의 편지와 빈집의 암호 노트, 그리고 벽에 남겨진 기묘한 메시지 사이에는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윤정 결심하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아야겠어. 그리고 이 암호의 의미도. 그날 밤 윤정은 노트의 첫 페이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아이의 그림 같은 낙서와 함께 찬란국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윤정 혼잣말로 찬란국? 이게 열쇠일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윤정의 긴 여행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2화. 강철수 파일을 뒤적이며 20년 전. 여기 있네. 강철수 형사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미해결 사건 파일을 꺼냈다. 두 아이의 동식이 실종 사건이었다. 윤정 경찰서에서 형사님, 이 암호 노트 좀 봐주세요. 강철수 노트를 받아보며 이거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강 형사는 20년 전 사건 자료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도 비슷한 기호들이 나타났다. 강철수 360기호 체계라고 불렀어요. 당시 용의자가 사용하던 암호 방식이었죠. 윤정 용의자요? 강철수 남도현이라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은 수감 중이에요. 두 사람은 당시 실종이 일어났던 동네를 찾아갔다. 오래된 이발소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다. 이발소 할아버지, 그래, 그 남자 기억나지? 아이들이랑 자주 어울렸어. 착해 보였는데. 할머니 지나가다 끼어들며 그 사람 말이야? 맨날 카메라 들고 다녔잖아. 아이들 사진 찍어준다고. 강철수 윤정에게 작게 당시에도 그런 증언들이 있었어요. 윤정과 강 형사는 암호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다. 한 페이지에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윤정 읽으며 6월이면 아이들이 사라진다. 이게 예고인가요? 강철수 굳은 표정으로 실종 사건이 모두 6월에 일어났어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선명한 동네 어른들의 기억. 그들의 양심이 오늘도 진실을 향한 작은 불씨를 지키고 있었다. 윤정 결심에 찬 목소리로 이 암호를 완전히 해독해야 해요. 그래야 진실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석양이 지는 동네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20년 전 사라진 아이들을 찾기 위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화. 윤정 전화를 걸며 혹시 20년 전에 캠코더 수리 맡긴 사람 기억나세요? 윤정은 도연의 옛 동거인이 보았다는 비디오에 대한 소문을 따라 중고가전 수리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고 있었다. 수리점 사장 20년 전이라. 글쎄요, 워낙 오래됐는데. 한편 강 형사는 당시 압수물 목록을 다시 뒤져보고 있었다. 강철수 파일을 보며 이상하네. 캠코더가 있다가 사라졌어? 배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동료 형사, 그거 말이야?
고장나서 수리점에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거 아냐? 윤정은 세 번째 수리점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수리점 주인 기억을 더듬으며 빨간 벽돌 2층 집에서 온 캠코더 그거 기억나네요. 윤정 놀라며 정말요? 어떤 고장이었나요? 수리점 주인 테이프가 끼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억지로 빼내려다 보니 테이프가 다 망가졌죠. 윤정 그럼 테이프 내용은? 수리점 주인 못 봤어요. 하지만 그 냄새는 잊을 수가 없네요. 윤정 냄새요? 수리점 주인 얼굴을 찌푸리며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났거든요. 캠코더 안에서. 윤정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 형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윤정 전화로 형사님, 캠코더 찾았어요. 테이프는 없지만 강철수 전화로 수리점 주인 증언을 녹음해 두세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물증이 사라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억만이 유일한 실마리였다.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소중한 퍼즐 조각이 되었다. 수리점 주인 윤정에게 그런데 그 집 주인 캠코더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보통 고장난 것도 찾으러 오는데 윤정 중얼거리며 왜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 그날 밤 윤정은 빨간 벽돌 2층 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곳은 이미 철거되어 빈터가 되어 있었다. 윤정 빈터를 바라보며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걸까? 사화? 박두식 사진을 보며 우리 민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여기예요. 박두식은 20년 전 사라진 아들 민수의 아버지였다. 윤정과 함께 그날의 동선을 따라 걸어보기로 했다. 윤정 학교에서 집까지 평소에 어떤 길로 다녔나요? 박두식 발걸음을 옮기며 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발소 앞을 지나서 두 사람은 천천히 아이의 귀가 길을 걸었다. 좁은 골목길, 구멍가게 앞, 그리고 작은 공원. 박두식 멈춰 서며 여기서 마지막으로 봤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윤정 여기가 남도현 씨 옛집 근처네요. 박두식 쓸쓸하게 20년이 지나도 이 길만 걸으면 민수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부모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박두식의 하루였다. 윤정이 길가 돌담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윤정 몸을 숙이며 이게 뭐지? 돌담 틈에 끼어있던 것은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의 조각이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발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가방 끈 같은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박두식 사진 조각을 보며 이거 민수 가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윤정 조심스럽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번 감정해보는 게 좋겠어요. 박두식 눈물을 글썽이며 20년 만에 이런 단서가 나오다니. 두 사람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아이의 발걸음이 멈췄을 바로 그 장소에서 윤정 다짐하며 아저씨,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박두식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죠. 부모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2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오늘도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해질 무렵 윤정은 폴라로이드 조각을 조심히 봉투에 담았다. 작은 조각이지만 거대한 진실을 향한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윤정 혼잣말로 이 조각이 말해줄 진실이 있을 거야. 모화. 강철수 오래된 조서를 펼치며 여기 있습니다. 남도현의 차백서. 강철수 형사는 20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들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정 조서를 읽으며 아이들을 해쳤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자백했다가 강철수 다음날 바로 번복했어요. 협박당해서 거짓 자백했다고. 윤정은 교도소에 남도현에게 면담 요청 편지를 보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다. 윤정 편지를 읽으며 나는 결백하다.
방송을 만들지 말아달라.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 강철수 전형적인 범죄자의 반응 같은데요. 윤정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진짜 범인이라면 왜 이렇게 간절하게 방송 중단을 요청할까요? 그때 강 형사의 컴퓨터에 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강철수 메일을 읽으며 무기명 제보네요. 그 방송 작가가 쫓고 있는 제보는 헛방향이다. 누군가 일부러 흘린 거짓 정보다. 윤정 놀라며 누가 이런 메일을? 강철수 IP 추적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적이네요. 윤정과 강 형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윤정,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단서들도? 강철수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네요. 진실 규명은 법과 양심, 그리고 기억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윤정 결심하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박두식 아저씨를 생각하면. 강철수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날 밤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윤정 불안하게, 정말 누군가 방해하려는 건가? 진실을 향한 여정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6화. 할머니들 동네 정자에서 그때 그 젊은 총각 말이야.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윤정은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김할머니, 우리 동네 아이들이 그 사람을 잘 따랐어. 사탕도 주고 장난감도 사줘서. 박할아버지, 그런데 이상했던 건 아이들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습관적으로 열어줬다는 거야. 윤정, 문을 열어준다고요? 김할머니 손짓으로 보여주며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스르르 열어주곤 했지. 마치 집 주인처럼. 이 할머니 처음엔 봉고차 괴담 때문에 무서워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낯익은 사람의 부름이 더 무서운 거였어. 공동체의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는 어른들의 모습이었다. 윤정, 어르신들에게 왜 그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박할아버지 한숨을 쉬며 확실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말해? 괜히 억울한 사람 만들까봐. 그때 박두식이 윤정을 찾아왔다. 박두식, 윤정씨, 민수를 찾았어요. 윤정 놀라며 민수를? 어디서요? 박두식, 아니,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꿈에서. 윤정은 박두식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았다. 박두식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그 방의 장판 색깔 기억해? 창문에 붙어있던 신문지도? 아직도 생생해요. 윤정, 진지하게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박두식, 파란색 장판이었어요. 그리고 창문에는 1999년 6월 신문이 붙어 있었다고. 부모의 직감과 꿈속의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김할머니, 윤정에게 젊은이,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움이 될까? 윤정, 감사하며 어르신들의 기억이 가장 소중한 증거예요. 석양이 지는 동네에서 어르신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졌다.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7화. 윤정 각종 자료를 펼치며 어르신들 수첩, 신문 스크랩, 교회 주보까지 모든 걸 다시 맞춰보자. 윤정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암호와 일기,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을 하나로 연결해야 했다. 윤정 암호를 해독하며 나는 찬란국의 임금, 찍고 지우고, 지우고 숨긴다. 강철수 형사가 윤정의 집을 찾아왔다. 강철수 무슨 의미인지 알아냈나요? 윤정 흥분하며
촬영과 은폐의 패턴이에요. 찍고 지우고는 촬영을 의미하고 지우고 숨긴다는 증거 인멸을 뜻하는 것 같아요. 강철수 그럼 찰랑국의 임금은 윤정 자신을 왕처럼 여겼던 가해자의 심리 상태일 거예요. 완전한 통제욕. 두 사람은 암호해독에 몰두했다. 여러 사람의 기억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윤정 갑자기 형사님, 첫 번째 화에서 제가 주운 폴라로이드 조각 있잖아요. 강철수 네, 감정소에 맡겼다고 했죠? 윤정은 서랍에서 폴라로이드 조각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 처리를 시작했다. 윤정 옛날 폴라로이드는 열을 가하면 숨겨진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강철수 긴장하며 뭔가 보이나요? 서서히 흐릿한 실루엣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의 뒷모습과 함께 오른쪽 하단에 날짜가 떠올랐다. 윤정 떨리는 목소리로 6월 15일. 민수가 실종된 날이에요. 강철수 놀라며 이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의 기억과 노력이 모여 드디어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완성했다. 진실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용기로 만들어진다. 윤정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암호, 사진, 그리고 증언들. 강철수 내일 재수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윤정은 박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정 전화로 아저씨, 민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두식 전화로 울먹이며 정말인가요? 2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를 잡은 순간이었다. 8화. 윤정 박두식과 함께 이곳에 추모의 길을 만들어요. 시즌 피날레. 윤정과 박두식은 민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길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박두식 표지석을 보며 잊지 않기에 오늘이 가장 빠르다. 좋은 문구네요. 윤정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진실에 더 가까워질 거라는 의미예요. 강철수 형사는 검찰청에서 새로운 영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었다. 강철수 검사에게 20년 전 미해결 사건의 새로운 증거들입니다. 검사 폴라로이드 조각과 암호 해독 자료. 이걸로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강철수 여러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도 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윤정은 방송국에서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윤정 편집실에서 암호 해석 파일과 동선 지도를 모두 공개하겠어요. PD 확실한가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윤정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날 저녁 방송이 나갔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20년 전 사라진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방송 내용 오늘 우리는 잊혀져가는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민수와 같은 또래였던 아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던. 박두식은 집에서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박두식 TV를 보며 민수야, 아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한 사람의 용기가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윤정에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윤정 편지를 읽으며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그때 목격한 것이 있어요. 새로운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강철수 윤정에게 전화로 제보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 전화로 민수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죠. 진실은 하루아침에 밝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윤정은 추모의 길에서 마지막 돌을 놓으며 다짐했다. 윤정 혼잣말로 민수야, 그리고 사라진 모든 아이들아, 우리가 너희를 잊지 않을게.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곧 밝아올 것 같았다. 20년 만에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다. 박두식 윤정에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윤정 박두식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추모의 길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뒤에서는 강철수 형사가 새로운 수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고, 전국 곳곳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내일도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윤정 카메라를 향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진 아이들을, 아직도 진실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을.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시즌 2를 예고하는 자막이 나타난다. 자막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시즌 2에서 계속